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말로 쓰면은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전달이 좀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우려고들 오셨는데요. 사실 이제 주식 투자가 쉽진 않았죠. 쉽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주식시장은 이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나는 해야 될까? 뭐 저 역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암담한 때가 있었어요. 암담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 책이 하나 보였어요. 그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라는 책이었어요. 뭐 내용은 글쎄 뭐 지금 봐서는 그렇게 저한테 뭐 큰 자문을 안 주지만 요 제목이 저한테는 큰 어떤 그때 당시에 힘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공부를 많이 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게 참 암담했죠. 이렇게 시간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실력이 늘어나고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매진을 하거나 그럴 텐데 이게 뭐 어쩔 땐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어쩔 때는 막 박살나고 막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물론 책에 나온 대로 했죠.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책에서 그 배워야 된다는 책들을 다 사서 보고 했지만 그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보다 이제 이런 뭐 절망감 이제 이런 게 빠져 있었을 때 이 책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좀 희망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랜 동안 반복 훈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학문과 달라요. 학문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게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경제학을 나왔는데 경제학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저는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뭔가 시간과 투자를 하면은 뭐 내가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제 실력이 늘어나서 그 다음 단계를 가고 그 다음 그래 뭔가 내가 진짜 여기다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내 시간과 그리고 진짜 내 그 노후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 텐데 기존의 책들은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못 줬지만 이 책은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트레인이라는 거예요.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그게 트레이닝이 아니습니까? 트레이닝하면 된다는 게 김연아 선수가 그 스핀을 굉장히 멋있게 도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도르라 방법은 알려줬겠죠. 코치가. 그렇지만 그걸 계속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그러면 이러면 참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런 생각을 이 책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투자의 방법을 바꿔봤어요.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단타 또는 단기 매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실력이 늘어나는 게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뭐 그냥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온갖 책을 또 다 그와 관련된 책을 다 사서 보려고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난다는 게 내가 이렇게 느끼겠다는, 내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실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내가 수익 나는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가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잃지 않게 되는 걸 좀 알게 되고 잃지 않게 되는 걸 좀 알다 보니까 잃지만 않으면 돈을 벌겠네, 이런 자신감도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확률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네, 이제 그런 걸 경험치가 쌓이면서 돈이 벌리네, 이런 단계로 저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없다면,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한다면 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한번 서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요즘 이제 유튜브에 그 하수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였는데, 이제 그분이 그 카페를 보니까 이렇게 커리큘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갖고, 저 사람 정도 커리큘럼이면 뭐, 내가 가르쳐도 될 정도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고, 그래서 그분 커리큘럼에다가 조금 몇 가지 더 보완을 해서,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이송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거였어요. 뭐냐면은 매매 종목 선정법, 급등주 눌림 목매수, 급등주 돌파 매수, 급등주 조가 매매, 테마주 실전 매매, 요거예요. 요거였는데, 요거 뭐 250만 원인가 260만 원 받더라고요. 강의 수는 8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8강으로 일단 만들었어요. 8강으로 만들었는데, 그분 것만 가지고는 좀, 내가 보기에는 좀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빠진 것 같아서, 첫째 이제 시장 전망을 이해하는 법, 이제 매크로 환경을 이해하는 법을 좀 넣어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거시경제 분야거든요. 거시경제 분야인데,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시장의 흐름이 지금 상승장, 하락장, 요거에 대해 좀 이해가 와요.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좀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방법. 그래서 뭐, 경제학과 나온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알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경제학과 나온 친구들이 아닌 분들은 또 모르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접목해서, 제가 거시경제학에서 배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도주로 연결하는 법, 뭐 이걸 해드릴 것 같고, 1번은 제가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1강에서 해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안 될까? 근데 그거는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잘못, 제 판단에는 세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세뇌라는 표현을 제가 썼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뭐, 이렇게, 뭡니까, 시장을 이게 리딩하고 있는 매체가 뭡니까? 매체가, 한국경제TV라든가, 또는, 3프로TV라든가, 이런 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하고 리딩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 가면 이제 책방에 있는 책들, 이제 이런 게 사람들을 리드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가치 투자 이런 거밖에 접할 수가 없었어요. 배울 때. 주식을 배울 때. 그게 또 맞는 말인 줄 알고, 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그런 부분. 또는 PER이 어떻고, EPS가 어떻고, 제가 이렇게 신명을 꺼내기 위해서 뭐라지만 하여튼 펀더멘트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안 맞았어요. 쉽게 말하면, 목표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공부해가지고, 목표 가격도 산정을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어. 근데 그런 거,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제가 시장이라 보다도 이렇게 주변에라든가 이래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주식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거 아니더라. 그렇게 하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했더라. 그런 얘기를 제 1강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뭘 좀 알아도 이게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줄 모르면 다 박살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이제 소모임방에 계셨던 분들 다 알려줬어요. 안 알려준 거 아닙니다. 다 알려줬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시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그냥 그 손실난 종목들을 다 이렇게 보유하고 좀 손해가 이렇게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실패담 또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어떤 그런 실수, 왜?
본능 때문에 또는 뭐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1강에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먼저 이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 체계를 제가 깨부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2강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매 종목을 선정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오후에만 계속 뭐 연달아서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게 보면은 한 강당 한 2시간씩 잡으려고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잡아야 좀 뭐 깊게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짧게 잡으면 깊게 알려드리지 못하니까 일단 시간은 좀 여유 있게 잡고 좀 깊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리 그 4시간 강의를 하면 아마 그 받아들이는 측에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중간에 점심 이렇게 점심 때는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듣고 뭐 답변도 좀 해주고 제가 느끼는 어떤 거 답변도 좀 해주고 이제 그렇게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도 끼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다음에 아침에 이제 오전 오후 나눠서 한 2시간씩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이렇게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을 테니까 좀 빨리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뭐 받아들이는 측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4시간 내리 합시다 뭐 이래버리면 또 뭐 4시간 내리 하는 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두 번째 날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검색식 활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도 있지만 뭐 초보자들은 이걸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음 단계 과정을 위해서 예를 들면 다음 단계 급등주 눌림 매수, 급등주 돌파 매수, 급등주 저가 매팅, 뭐 테마주 실적 이걸 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검색식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칼을 갖고 있는데 칼을 어떻게 쓰는지 요것도 조금 알으셨으면 좋겠고, 나한테 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주식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검색식 활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요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것만 잘 할 줄 아시면 종목 선정 문제는 끝납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과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검색식 과정이 끝나면 다음에 이제 직자로 들어가는 거죠. 급등주에서 눌림목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목은 어떻게 발견할 것이고,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정산하고, 그래서 수익을 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4강 잡고, 자, 급등주 눌림목 매수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돌파 매수 패턴, 그래서 패턴을 두 번째 패턴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가 베팅, 종가 베팅을 얘기했는데, 사실 뭐 종가 베팅은 왜 나오냐면 이 참 뭐랄까 그 직장인들 때문에 나온 용어예요. 사실은 뭐 저는 그 종가 베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왜냐면 뭐 저야 뭐 언제 어느 때라도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뭐 낮에는 못 본다는 거잖아요. 낮에 못 보니까 끝날 때만 좀 매수해서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뭐 그런 게 있었으면 편하겠다. 이제 이런 게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바람이라서, 그래서 나온 게 아마 종가 베팅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소비자들이 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요거가 세 개가 그 기본적인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번째 이제 테마주, 테마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을 높여가야 되잖아요.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데, 확률을 높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 대충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되고, 이제 제 8강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안경을 쓰고 볼 것이냐, 거시경제에서 나오는 몇 가지 공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착했던 종목이 주도주로 연결되는가, 그것도 좀 연결되는 여부, 그런 걸 이렇게 알려드리면 뭐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 드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배우려면 오히려 한두 끝도 없지만, 제 판단에는 요 8강 정도, 8강 정도만 배우시면, 글쎄, 당구로 치면은, 글쎄, 당구의 담화수가 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봅시다. 주식 투자가 왜 어렵냐면, 이제 요게 그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주시장은 일정하진 않아요. 절대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을 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 그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희에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에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근데 요 흐름을 잘 타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거고, 요 흐름을 못 타시는 분들은 돈을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과거 역사를 보시면, 자, 2016년도부터 봤어요. 제가 2016년도 보면 2016년도에 올랐다가 쭉 빠지죠. 빠졌다가 2020년에 쭉 올랐다가 이때 쭉 빠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재밌죠. 돈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빠질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빠질 때가 언제냐? 그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알면 다 돈 벌게요. 예. 아무도 몰라요. 언제 빠지는지. 이게 빠지는 건가? 그런 의심, 확신도 있고, 그래서, 아니, 확신이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2021년도 8월 달부터 2022년도 9월 달까지. 이게 하락장인데,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렇게 오를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매번 그냥 일직선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죠. 오를 때가 있었고, 이제 뭐 주식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 빨간색은 양봉이라고 해서 그날 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요거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해서 그날 하락한 거고. 그러니까 그날 상승한 것도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락장에서. 그쵸? 이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요 빨간색 날, 또는 상승하는 구간에서 했다면, 단기 트레이딩을 했다면 돈을 벌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사례를 실제로 벌어준 사례를 보여줬죠. 이게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소모임방에서 실제 사례입니다. 2022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매매를 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뭐 길게 보유한 건 하나도 없죠. 3%, 뭐 3%, 5%, 2%, 어떤 건 짧은 건 2%, 조금 긴 건 10%. 이렇게 또박또박 버는 거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락장이었습니다. 2022년도 6월이면 아마 이때쯤 될 것 같은데, 이 하락장에서 돈을 실제 벌었어요. 왜 벌었을까요? 상승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하락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빠져요. 종합주가 지수는 빠지지만 어떤 종목은 이게 30분봉 차트로 봤는데 이렇게 올라요. 오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를 때만 먹고 나오면 돈을 버는 거예요. 3%가 됐든 4%가 됐든 3, 4%는 벌 수 있는 거예요. 20% 이건 꿈도 안 꾸고요. 이건 꿈도 안 꾸고 뭐 한 5% 이내의 수익을 보고 나오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열심히 연습하면, 트레이닝하면 된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잘 못 따라 하시길래, 그러면 교육을 하자. 교육을 해서 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좀 따라하게 하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시장 전망을 잘해서 된 거예요? 아니죠. 시장 전망은 지금 하락하는 일인데, 이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투자를 하고 이걸 놔둬요. 이 주식이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면서 뭐 3개월, 6개월, 5개월 뭐 이렇게 얼마 올라갈 거야,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올라가서 작게 올라가면 먹고 나오고, 그 다음은 나 몰라. 내일 또 다른 종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정을 잘 세워서 그래야 이제 그 뒤에 문제가 풀려요. 근데 수학 문제 가정을 세울 때 일반인들은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 주식은 펀더멘탈이 좋아서, 이 주식은 뭐가 좋아서, 이 산업은 좋기 때문에 이 주식은 올라갈 거야 라는 가정을 세우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운 수학 문제 가정은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나 거기서 그냥 잠깐 수익 보고 나오겠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 풀이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애초할 수 없어. 애초할 수 없다고 가정을 세우고, 나 시장 몰라. 모르니까 나한테 시장 강요하지 마. 시장은 나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어떤 스킬, 어떤 무기를 써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풀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대해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예. 어떤 스킬을 썼어요? 시장은 빠져요. 그렇지만 잠깐 올라간 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때, 3, 4일 올라간 때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은 빠지지만 분봉단위로 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매매하는 훈련,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교육이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나왔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림, 미술책에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예, 기하학적으로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게 뭐 그림이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이 추구했던 어떤 세계, 예, 그거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이 추구했던 세계는 뭐냐면은 복잡한 거를 다 제거를 해보고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 자연이라는 걸, 사물이라는 걸. 그래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죠. 자, 봅시다.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린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초창기 때 그린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제거를 해볼까요? 네, 이런 그림이었어요. 초창기 때 이 사람은 또 일반, 이런 풍을 누구라고 하는 밀린가 구온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풍의 그림을 처음에 이 사람도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뀌어가요. 뭔가 그림이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화가의 눈에는 좀 달라진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본 거에서 뭔가 조금 다르게 그리고 더 나갔더니 이렇게 더 단순화를 시킨 겁니다.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를 해버리고 그 안에서 단순화된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단순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을 제가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시장을 볼 때 단순화해서 보자는 겁니다. 단순화해서 복잡하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하려면 자,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몬드리안처럼 이 복잡한 세상에서 뭔가 패턴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패턴을. 이 자연이 갖고 있는 패턴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뭔가 패턴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건데, 자, 3, 5, 다음에 10, 다음에 7, 다음에 9, 순서가 이렇게 쭉 갑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카톡방에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자, 9, 20, 11, 13. 그 다음에 오는 숫자가 뭘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13 다음에 오는 숫자에 우리가 1000만원이라는 돈을 베팅한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맞추면, 예를 들면 10% 버는 거고, 잃으면 10% 잃는 거고,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알아야겠죠.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패턴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걸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가 나열된 거지만 사실은 3, 5, 7, 9, 11, 13, 15 이렇게 뻗어나가는 홀수의 그 숫자의 나열과 그다음에 10, 20, 30, 40이라는 숫자의 나열이 복합된 겁니다. 복합된 거예요. 이게 패턴을 알아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11, 13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10, 20, 30이 답이 되겠습니다. 30이 이 패턴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시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주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시장에서 패턴을 어떻게 발견할까?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몬드리안이 굉장히 단순화했다 했죠? 자, 단순화를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 주식의 차트의 패턴은 요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화를 했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것. 쉽게 말하면 눌림목 패턴입니다. 차트를 돌려보세요.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이겁니다. 올라가다가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는 거. 이걸 책에서는 고가놀이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패턴은 요겁니다. 올라갔다가 눌목 주지도 않고 그냥 뻗어나가는 거. 이게 제일 강하죠. 요새 패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추세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 세계를 단순화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몬드리안처럼 우리는 주시장에서 그 수많은 차트의 모양 중에서 단순화해서 요 패턴만 찾아내서 요 패턴에 맞는 매매법을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패턴 다음에 이게 상승할 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요겁니다. 이 공식과 같은 모습이 앞에 보였다면 상승할 거야로 우리는 확률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트레이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다 녹인 겁니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이제 교육은 아마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곳을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을 강의할 수 있는 장소고, 또 여기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10명 정도의 그 수강생이면 강의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아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러면 비용이 얼마냐? 이제 요게 아마 문제일 거예요. 다 좋아. 근데 비용이 얼마일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과목당 2시간. 그래서 8강 하면 160만 원인데 지금 1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수원 씨가 뭐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수원 씨가 250만 원을 받는다는데 뭐 저는 하수원 씨가 하고 있는 거에다가 두세 가지를 더 끼워 넣었죠. 끼워 넣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15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좀 몇 가지를 좀 이 비용이 비싸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으려고 좀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주식 강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일반 강의는 내가 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나한테 이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식 강의는 교육 진행 중에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용을 낸 것을 다 상쇄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례가 저 2019년도에도 그때 7, 8학번 선배님들 뭐 한 3분 모시고 제가 이걸 했거든요. 이걸 했었어요. 그때도 뭐 시간당 10만 원 그걸로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는 아마 10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100만 원인데 그때 이제 종목을 찍었어요. 우리 이걸로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실제 사례로. 그래서 했는데 그때 5G 종목을 찍었습니다. 2019년도에. 근데 2019년도에 이제 저희가 찍었던 종목이 KMW와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18년도 거의 말, 2018년도 그 말, 이거 빨리 이 종목 먼저 삽시다.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부터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이 종목을 좀 10%라도 담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진행을 제가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연히 5G 산업에 계시는 선배님이 그 합류를 해주셔서 그 교육생 중에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 저희가 자신 있게 이 종목을 핸들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2018년도가 이때예요. 2018년도 있던데 그 다음부터 이 5G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봤습니다. KMW가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진 시스템이 또 그랬고 서진 시스템은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올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종목으로 당시에 그 비용보다도 더 많은 돈을 저희들은 벌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뭐 두 종목을 계속 사례로 들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뭐 한 3가지 정도의 컨셉을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도 안 가르쳐 드렸던 3가지 정도 컨셉을 일주일당 한 컨셉씩 세정 3주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100만원 받았습니다. 왜냐면 시간당 10만원씩 받아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강의는 사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잘 되면, 운이 좋으면, 주식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듣는, 사례를 가지고, 비용을 다 상쇄를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좀,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주식 강의하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심사임당이라는 사람인데 뭐 유튜브로 하는 사람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들의 이것 따라하고 나서 나도 부자 됐다. 뭐 이런 영상 제목이 올라오길래 저도 신기해서 저도 어떤 건가 봐서 이제 이 영상을 봤어요. 돈 버는 규칙이 바뀌었어요.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얘기를 봤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일반인들이 어떤 걸로 성공하고 싶다 했을 때 처음 밑바닥부터 그거를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알고 그걸 정당한 걸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근데 그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남들이 해놓은 거를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자기만의 어떤 그 노하우로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등산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산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지리산을 우리가 올라야 되는데 지리산 꼭대기를 지리산 저 밑바닥부터 오르는 것만이 지리산에 오르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냥 차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올라가서 비용을 부담해야겠죠. 차비를 내야겠죠. 차비를 내고 차 타고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등산하는 것이 더 훨씬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책을 사서 보든 어떻게든 열심히 배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착오라는 겁니다. 시행착오.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소모민방의 방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뭐 단숨에 된 건 아니고요. 오랜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고 또 본인들만의 그 뼈아픈 시절도 있었고 굉장히 돈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고 그걸 우리 수업료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요 경지에 온 겁니다. 요 경지에 온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 자기의 비용, 치료한 거 이런 것을 다 이제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 혼자서 이렇게 산을 오르는 사람, 본인 혼자서 주식 투자를 배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다음에 시행착오 비용이 상당히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다들 그렇게 과정을 겪어오니까. 근데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좀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남이 해놓은 걸 미리 좀 어느 정도까지는 배워서 사람 말이 그거잖아요. 18,000원짜리 책 한 권 사면 남이 10년간 겪은 시행착오를 자기는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이 겪은 시행착오에 대한 비용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시행착오에 대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 강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강의는 남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래서 내가 치료해야 될 비용을 줄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뭐 지금 이 강의를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 판단에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을 봤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뭐 종목들 보면 보통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되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거든요. 제가 계좌를 보니까 다 알아요. 계좌를 보니까 다 알겠는데, 어떤 분은 뭐 마이너스 60% 이렇더라고요. 그 손실난 게. 그게 다 그 시행착오의 비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아까 요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 여기 얘기. 교육균행 중 돈을 벌어서 비용 상쇄한 얘기. 자, 이게 그러면 롯데만의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런 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소모임방 중에 하나죠. 소모임방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거가, 그 카톡방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성신양회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거든요. 성신양회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11월 25일에 1,300원대 이 그림을 그대로 캡처해서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 눌림목 패턴입니다. 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요 그림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요 종목을 포착하신 분이 성신양회 구간을 매수했다면 오늘 한 5% 이상 수익을 주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급등이 나왔죠. 자, 급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요때가 11월 25일. 요때가 11월 26일 아니면 27일.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양봉이 탁 튀어오를 때. 자, 그런데 지금 12월 7일 날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갔냐면 11,5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때 사서 이때. 급등주 눌림목 패턴으로 해서 종목을 포착을 해서 들고 있었다면 지금 12월 7일 날 11,500원. 자,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요? 11% 난 겁니다. 11.6%.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11.6%면 232만 원을 벌은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1,000만 원만 투자했다 하더라도 11.6%면 116만 원을 벌은 겁니다. 제 이야기를 했죠. 주식 투자의 강의는 주식 투자가 그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사례가 얼마 전도 아니에요. 12월 7일에 벌어지는, 12월 7일이면 오늘, 어젠가요? 어제인가? 11월 25일. 이게 며칠입니까? 대충 10일도 안 돼요. 뭐, 토요일날, 일요일에 빼고, 그러면. 이게 이 사례가 벌어진 겁니다. 실제 사례가.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옛날에 13년 전에 그 CFP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CFP가 뭐냐면, 이제 Certified Financial Planner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된, 파이낸셜 플래너, 재무설계사, 쉽게 말하면. 그런, 자격증이 금융기관에 있어요. PB가 되려면 이거 따야 된다고 하는데, 땄는데, 그때 이제 학원에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강의를 좀 해줬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 학원에서 저한테 제시한 게 시간당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 전에도 제가 시간당 1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뭐 중간에 돈을 벌어서, 이거는 뭐 그때 뭐 강의만 하고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잘 되면 이렇게 돈을 벌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완전히 상쇄될 수 있는 강의인데 이걸 비싸다고 하다? 그러면 좀 아니다. 비싼 거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옛날에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카톡방이라는 게 참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고 뭐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너무나 신기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카톡방의 본질을 알게 됐고, 이 카톡방이 어떤 거구나. 이게 카톡방이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양분화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카톡방은 바꾸겠다 하면서 중국 공산당 이야기를 했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익선동 골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고다공원과 익선동 골목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똑같은 장소인데 한쪽은 발달하고 한쪽은 참 그런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래서 이제 저희에도 많은 소모임방을 제가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이 교육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했더니 이게 성과가 나다라는 거죠. 저도 뭐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고, 진짜 일반인들의 수준을 좀 어느 정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까지는 올려줘서 그분들이 겪어야 될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그분들이 겪어야 될 진짜 고통 또는 좌절, 이런 걸 좀 줄여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등산 모임이 있어요. 저희 직장에 등산 모임이 있는데, 이제 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요런 꿈을 제시를 했잖아요. 요런 꿈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우리 회사에 그 사람 수가 몇 명이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뭐 500명은 넘을 거예요. 500명인데, 등산 모임에 나온 사람은 그냥 1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되는데, 그때 애봉산을 올랐어요. 애봉산. 저쪽 팔당 옆에인가 어딘가 거기 애봉산을 올랐는데, 양수리 옆에군요. 양수리 옆에 했던 것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때 같이 간 사람들은 이렇게 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멋진 광경도 보고 꼭대기에서 이렇게 점심도 먹고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게 맞지 안 맞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문제고, 다음에 판단하셔서 합류한 사람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길을 가는 거고, 합류를 안 하는 사람은 뭐 이런 것은 이제 기회가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뭐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소모임방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이라는 어떤 교육을 하는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든 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이제 합류를 한 사람들은 이 모임 속에서 어떤 뭐 얻어가는 사람은 얻어가는 식으로 보고, 또 못 얻어갈 사람은 못 얻어가는 거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이 꿈을 갖고 이제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온갖 그 장치를 다 해드렸습니다. 장치를 해드렸고, 그래서 뭐 저희가 가고자 하는 꿈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 꿈과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아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